지금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계좌를 열어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집 한 채가 아니라 오늘 당장 현금으로 10억을 뽑아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QLD TQQQ를 검색하는 이유도 그 격차를 한 번에 따라잡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파트도 못 지키고 계좌도 무너집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평범한 월급이 찐부자 쪽으로 기어이 이동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딱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포트폴리오를 복사하지 말고 부자 규칙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KB 부자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부자 기준을 물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찍히는 숫자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애초에 게임이 안 된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가 현실적인 기준도 같이 보여줍니다. 계좌에 현금성 자산 10억을 남겨놓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0.92% 대략 47만 6천 명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아니라 계좌입니다. 차가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중산층이다. 이런 말이 왜 위험하냐면 집은 커 보이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인생은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강한 이유는 비싼 집에 살아서가 아닙니다. 비싼 집에 살면서도 계좌에 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흐름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유동성 금융 자산입니다. 대략 10%대의 유동성을 들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이 많네. 나도 부동산을 따라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이 많아도 끝까지 올인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남겨둡니다. 이걸 QLD TQQQ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 TQQQ는 그냥 공격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유동성 관리가 없으면 독입니다. 유동성 관리가 있으면 가속 장치입니다. 같은 칼인데 손잡이를 잡으면 도구고 칼날을 잡으면 피가 납니다. 왜 하필 QLD TQQQ냐? 많은 분들이 속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너무 멀어졌고 월급만으로는 속도가 안 나오고 뭔가 레버리지를 써야 따라잡을 것 같아서입니다. 맞습니다. 속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만으로는 결승선을 못 갑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완주합니다. 부자들은 바로 그 브레이크를 유동성으로 만들어 둡니다. 보고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나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 줄고 기타 자산이 늘었습니다. 금과 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늘어난 흐름입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심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해석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이 움직인 자리는 우리에게 뉴스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샀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냐를 복사해야 합니다. 그 운용의 핵심이 계획입니다. 부자들의 공통 습관으로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 계획은 세우면서 부자 되는 계획은 안 세웁니다. 그냥 부자 되고 싶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시드머니부터 기간까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굴리고 언제 무엇으로 옮길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엔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신에게는 QLD TQQQ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QLD TQQQ를 목적지로 두지 마시고 엔진으로 두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최종 자산이 아니라 시드머니를 끌어올리는 단계에서 쓰는 도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0억이 있어야 30억 집, 10억 세컨하우스, 10억 상가, 10억 주식, 10억 예금, 10억 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 비중이 아니라 순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동성 비중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QLD TQQQ 비중을 정하셔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계좌에 여지를 남기는 것처럼 당신도 계좌에 여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에서 망하는 이유는 하락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서 공포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현금을 남긴다. 나는 항상 다음 기회를 위한 탄약을 남긴다. 이게 부자들의 유동성 원칙이고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생존 원칙입니다. 셋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QLD TQQQ를 사는 날을 기분 좋은 날로 정하지 마십시오. 월급날 뉴스 보고 흥분한 날, 친구가 수익 났다는 날, 이런 날은 당신의 돈이 아닌 감정이 매수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큰 흐름이 올라가는지, 단기 조정이 왔는지, 내가 세운 분할 구간에 들어왔는지 이런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조건을 세우면 시장이 당신을 흔들어도 당신이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넷째, 윗절은 죄책감 없이 기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부자들이 유동성으로 넣었다 뺐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타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구간에서 비중을 올리고 과열 구간에서 일부를 빼서 다시 유동성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QLD TQQQ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갈 때 일부를 현금으로 또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긴다. 그래야 다음 하락에서 다시 살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망하는 이유는 오를 때 팔지 못해서입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룰을 정해야 합니다. 얼마 오르면 몇 퍼센트를 뺀다. 이걸 정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부의 원천이 바뀌는 시대일수록 투자 전략도 한 단으로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부자들의 부의 원천 응답이 상속과 부동산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비중이 이동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걸 낭만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한 해석은 부동산으로 점프할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많이 차버렸고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더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레버리지는 직업에서 버는 현금 흐름과 그 현금 흐름을 투입하는 규칙입니다. QLD TQQQ는 그 규칙 안에서만 빛납니다. 규칙 밖에서는 당신의 소득을 삼켜버립니다. 이제 실전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대본이니까 따라 읽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차트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조건 확인뿐입니다. 첫 번째, 내 계좌에 유동성 여지가 남아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내가 정한 매수 구간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세 번째, 들어왔다면 분할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합니다. 주간 루틴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내가 정한 비중이 무너졌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QLD TQQQ가 너무 커졌으면 일부를 빼서 유동성을 복구합니다. 반대로 하락으로 비중이 줄었고 조건도 맞고 현금도 남아있으면 그때만 추가합니다. 월간 루틴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무조건 매수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계획을 강화하는 날입니다. 유동성 통장을 채우고 다음 분할 탄약을 정해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부자들의 유동성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말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가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무섭지 않으면 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무섭지 않게 만들지 마시고 무서워도 할 수 있게 설계하십시오. 그게 계획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요? 의미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자산일 수 있지만 유동성이 없으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전략이 되려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들이 계좌에 10억을 남겨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금과 코인 같은 기타 자산 비중을 늘린 흐름을 보고 따라 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말하는 건 자산의 이름이 아니라 분산의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하나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다른 문을 열어둡니다. 당신에게 그 문은 유동성이고 그 문을 열어두는 규칙이 계획이고 그 계획 안에서 쓸 수 있는 엔진이 QLD TQQQ입니다. 예상 질문도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더 강한 것과 더 버틸 수 있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TQQQ가 더 강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덜 버티면 독이 됩니다. QLD가 덜 강하지만 오래 버티면 오히려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규칙이 얼마나 단단한가입니다. 지금 사야 합니까?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사도 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사는 게 전략입니다. 폭락 오면 어떡합니까? 폭락이 오면 계획이 없던 사람은 공포에 팔고 계획이 있던 사람은 분할로 줍습니다. 그래서 폭락 대비는 차트가 아니라 계좌에서 시작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분할이 됩니다. 부자들처럼 금도 사고 코인도 사야 합니까? 지금은 따라 살 때가 아니라 따라 살아남을 때입니다. 먼저 시드머니와 유동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산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분산이 아니라 산만함이 됩니다. 부자 기준이 100억이라는데 나는 평생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QLD TQQQ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부자 기준이 아니라 부자 규칙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면 계단은 올라갑니다. 부자들은 한 번에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유동성을 남기고 기회를 반복해서 잡습니다. 그 반복이 결국 100억을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부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유동성이 말라버리고 기회가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계좌에 여지를 남겨서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QLD TQQQ는 그 기회를 가속하는 엔진이 될 수 있지만 계획과 유동성이 없으면 당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복사하지 말고 규칙을 복사하십시오. 유동성을 남기고 조건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일부를 빼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 버그였습니다.